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혈액내과의 권지현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혈액 질환인 빈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빈혈이 무엇인가? 우리 몸의 피 속에 혈색소라고 하는 성분이 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혈색소는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전신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색소가 모자라면 몸이 저산소 상태를 느끼게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어지럼증이 있으면 빈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어지럼증은 빈혈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어지럼증 종류 중에서도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도는 듯한 느낌,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은 보통은 혈압 조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빙빙 도는 느낌이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의 그런 어지럼증, 그런 것들은 빈혈하고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없으니까 나는 빈혈이 아니다, 또는 어지러우니까 나는 빈혈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혈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산소 부족 증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좀 더 과장되게 느끼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단을 오를 때 남들은 잘 올라가는데, 또는 몇 달 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갔었는데 한층 오르고 나면 좀 쉬어야 된다든지, 숨이 너무 차서 오를 수가 없다든지, 그리고 빨리 걸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등산을 좋아해서 항상 등산 다녔는데 요즘에는 유난히 너무 힘들어서 정상까지 못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가슴이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는 느낌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협심증 증상을 호소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가 생기면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창백해진다는 우리 말을 하죠. 근데 보통 창백이라는 말 때문에 하얘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가 노래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눈의 점막,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내렸을 때 보이는 아래 점막이 빨갛지가 않고 희어 보인다든지, 그리고 손톱 색깔, 손톱이 분홍색이 아니라 좀 흰색에 가깝고 노란색에 가깝다든지, 손금이 핑크색이 아니라 하얀 색깔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더 예민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증상 중에 철이 부족한 빈혈의 경우에는 식습관이 바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가거름, 씹어먹는 거를 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게 찾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그런 분들 철분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고, 철분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런 식습관이 없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게 생겼다 하시면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빈혈을 진단하는 거는 혈액검사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진단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빈혈은 역시 철분이 모자란 철결핍 빈혈입니다. 철은 우리 이제 혈액의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월경 출산을 하시는 가임기 여성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 25% 정도까지는 철이 모자란 상태에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거기서 조금만 심해지면은 철결핍 빈혈이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빈혈이 있다는 진단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철분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빈혈은 철결핍 빈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한 번은 꼭 거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빈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철분제 그것만 드시고 계시다가는 다른 질환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사를 한번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액을 만드는 조혈계에 이상한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빈혈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철결핍 빈혈이라 하더라도 60세 이상 또는 남성분들한테서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적인 출혈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장관 악성 종양의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원인이 없는데 철분 결핍 빈혈을 진단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번쯤은 챙겨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 조기 발견이 늘어나면서 그 위장 절제술, 소장 절제술, 대장 절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장절제 이후에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철분이나 기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개 수술한 병원에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추적 관찰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빈혈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빈혈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철분 결핍 빈혈의 경우에는 먹는 철분제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치료가 됩니다. 대개 빈혈로 인해서 생긴 증상은 철분제를 드시기 시작하는 한 2주 정도가 되면 거의 없어지고요. 이 철분제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철분제는 기본적으로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위에 어느 정도 위산이 좀 고여 있을 때 철분제를 먹어서 철분제가 위산하고 섞이는 것이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생수 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은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겠고요. 철분제 먹는 약은 거의 부작용이 없기는 하지만 한 10분 중에 한 2-3분 정도는 변비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제를 먹으면서 난 변비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과 1차 상의를 하시고요. 그런 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철분제 하나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빈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주로 가장 흔한 빈혈인 철결핍 빈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빈혈은 사실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빈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병에 의해서 다른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셔서 혈액검사 좀 자세히 받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나을 병인지, 그리고 다른 질환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